1970년 4월 아폴로 13호의 달 착륙선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과기가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주비행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그들은 비닐봉지와 종이상자, 절연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여과기 대용물을 그럭저럭 만들었다. 그리고 3명의 우주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중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 장치가 특별히 멋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은 했어요. 진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빠르게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일부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곤 한다. 즉, 클루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함께할 책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입니다. 인간의 많은 부분은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맞춰진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클루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맥락과 기억. 우리의 기억은 왜 이렇게 허술할까? 안경, 휴대폰, 여권, 심지어 차를 어디에 세워뒀는지 몰라 매일 시간을 허비한다. 스카이다이버 사망사고의 6%는 낙하산을 펼치는 것을 잊어 발생하고 문이 잠긴 차 안에 아기를 두고 내리는 부모도 적지 않다. 우리의 기억이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즉, 빠른 두뇌 처리를 위해 반복되는 일상적인 것들은 불필요한 기억이라고 인식하고 뇌가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할까? 바로 맥락과 단서가 있는 것들이다. 앞뒤 내용이 연결되는 기억이라면 단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 일상적인 열쇠의 위치, 주차해 놓은 장소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염된 신념. 우리 인간의 신념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제고품들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신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며 나아가 우리가 부적절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즉, 우리는 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의해 오염된 신념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과연 신념은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참이기를 바라는 것일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경향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오염된 신념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택과 결정.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보다 현재에 급급하다. 우리 선조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급급했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 이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우리는 종종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뇌는 가격과 가치를 혼동한다. 우리는 사물이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그 가치가 가격보다 클 때에만 그것을 사야 한다. 하지만 종종 사물의 가치보다는 얼마나 괜찮은 거래인가 등과 같은 부차적인 기준에 의존하곤 한다. 당신이 $100짜리 상품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가격표에 $120로 표시된 상품을 $20 깎아내려 $100에 샀다면 운이 좋았다 생각하며 물건을 사서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설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격표에 $100로 표시된 상품을 조금도 깎지 못하고 $100에 사야 했다면 인상을 쓰고 투덜대며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를 나설지도 모른다. 위험한 행복. 후회하면서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사람들.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쾌락들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폭넓게 조율된 쾌락체계의 산물일 것이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최초의 척추동물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것이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포유동물의 반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렬한 쾌락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빼앗아 가기도 한다. 결국 위험한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 불완전함, 즉 클루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설의 반대를 생각하거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력은 개선될 것이다. 당신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적은 수의 표본으로 도출된 결론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언제나 큰 표본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한다.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즉, 기회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아니면 다르게 보낼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 당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통해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만 의존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폴 사르트르가 말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산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은 중요하다. 매일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선택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클로즈를 이겨내라. 북한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